주식 투자 심플하게 충분하게 스텝스. 투자자의 입장에서 빠르고 정확한 시황을 전달드릴 최경진의 퀵 시황입니다. 네, 오늘은 해외 시장이 오늘 거의 대부분 휴장이에요. 오늘 그래서 데이터가 나오질 않는데, 오늘 시장은 예전에 동화에도 그런 게 있는데, 어린 양이 숲속에서 길을 잃고 가다가 늑대를 만났습니다. 네. 방금 제가 휴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휴장이다 보니까 데이터가 안 나오니까 뭔가를 보고 움직일 만한 그런 기댈 만한 게 없다라는 거죠. 대신에 중국 시장은 열렸는데 중국도 약간 혼조를 보였어요. 근데 장중에 호재라고 할 만한 게 있긴 했었는데 반응이 그렇게 강하게 나오진 않았다. 근데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오늘 외국인들이 선물을 또 8,000계약을 넘게 매도를 했어요. 어제 뭐 옵션 만기 때문에 그렇게 매도가 나온 게 아닌가라고 문의도 하셨는데, 옵션 만기라고 해서 시장에서 뭐 갑자기 뭐 이렇게 매물이 막 쏟아지거나 매도가 막 나와가지고 주가가 빠지고 꼭 그런 거는 아니거든요. 근데 어제 보니까, 어제는 우리나라 국내 ETF 몇 개가, 큰 ETF가 종목을 좀 바꿨다고 리밸런싱을 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아마 이렇게 사고 팔고, 근데 산 게 거의 보이지 않으니까 팔기만 한 것 같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오늘 또 8,000계약 넘는 선물 매도 때문에 조금 불안해지는 거죠. 근데 어제 미국 시장이 또 많이 빠졌는데, 시장이 빠지면 계속 금리 인상 뭐 우려, 뭐 연준 위원회 뭐 금리 인상 뭐 우려, 이런 거 때문에 빠진다고 해석을 하는데, 그거 뭐 사람이 나올 때마다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가지고 빠지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지금 0.5% 올린다라는 게 그 시장에 98% 정도가 지금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빠지는 건 아니고요. 어제는 전혀 다른 것 때문에 빠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오늘 뉴스가 많아서 빠르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주의 4월 소비자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5.2% 나왔어요. 이건 이전이 4.9%였는데 0.3% 정도 올랐고, 호주의 실업률은 4%로 전월과 동일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3월 외국인 직접 투자는 25.6%, 이게 이전은 37.9%였는데 많이 떨어졌다. 근데 이게 증가해가는 추세는 작년하고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리고 터키가 기준금리 결정을 했는데 14% 동결을 했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유럽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또 동결을 했는데, 자산 매입을 원래 4분기에 막 끝내겠다고 했는데, 이번에 이제 확실하게 3분기에 종료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자산 매입 종료가 끝나면 이제 금리를 올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긴축이라고 해가지고 뭐 시장이 안 좋다, 이런 것보다는 금리 인상이 너무 느립니다, 지금 유럽 같은 경우는. 예. 돈을 지금 물가가 이렇게 지금 높아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는데, 돈을 3분기까지 더 풀겠다라는 거잖아요. 뭐 얼마를 풀든지 간에. 예. 지금 금리를 빅스텝으로 가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 아직 3분기까지 돈을 더 풀겠다고 하니까 이게 더 안 좋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제 생각에는 어제 악재는 이거였어요. 예. 금리를 빨리 올리려고 하지 않는다. 계속 그런 얘기는 하고 있어요. 지금 뭐 그 유럽 중앙은행의 위원들도 지금 급박한 이 금리 인상이 너무 빠르기 때문에, 너무 물가가 너무 빠르고 높기 때문에 지금 급박한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당장 안 올린다라는 거죠. 지금 이제 4월 달인데 3분기까지. 네. 그리고 미국의 3월 소매 판매는 월간으로 0.5%가 나왔는데 이전은 0.8%였고 전망은 0.6%였어요. 소폭 둔화됐다. 근데 이게 자동차를 제외를 하면 월간으로는 1.1%였어요. 이전은 0.6%였는데 늘었잖아요. 네. 늘어가지고 이게 뭐 큰 영향을 주는 건 아니죠. 근데 연간으로는 6.9%가 나왔는데 이게 지난번에는 18.2%가 나왔거든요. 이게 좀 많이 줄어 보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제 생각에는 뭐 이것 때문에 어제 뭐 미국 시장이 많이 빠졌다, 소매가 줄어든다, 뭐 이 안 좋은 거죠. 이 미국 시장의 미국 경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개인 소비이기 때문에 이게 소매 판매가 줄어든다라는 건 안 좋은 신호다, 이렇게 보는데, 그렇게 크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악재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어제 다우존스 같은 경우도
올랐다가 또 밀렸잖아요. 예, 올랐다가. 그리고 이제 여기 소매 판매에서 휘발유 구매액이 8.9%, 그러니까 에너지 가격이 증가하는 바람에 구매액이 8.9%가 증가를 했어요. 근데 그 외 소매 판매는 마이너스 0.3%로 줄었다라는 거죠. 네. 요 세부 항목 때문에 조금 나쁘게 생각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의 3월 수출 물가는 월간으로 4.5%가 증가했어요. 월간으로. 네. 이게 아마 미국도 에너지 수출 많이 하거든요. 천연가스 지금 유럽에 많이 공급을 하고 있고, 뭐 기름도 많이 팔고 하는데, 하여튼 뭐 그런 부분이지 않을까. 그리고 곡물 가격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미국도 곡물, 농산물 수출 많이 하거든요. 네. 이게 이제 이전은 월간 3%였고, 그 전망은 2.2%였는데 4.5%가 나왔다라는 거죠. 네. 연간으로는 18.8%, 이전은 16.6%였습니다. 수입 물가 같은 경우는 2.6%가 증가했어요. 월간으로. 예, 이전은 1.6%였고 전망은 2.3%였는데 이것도 전망치를 상회했다. 예, 요거 연간으로 12.5%. 그리고 미국의 그 주간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 요게 지금 18만 5천 명이 나왔어요. 이전이 16만 7천 명이라고 최저치가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17만 명 정도 예상했는데 18만 명을 다시 넘었다. 뭐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4월 미시간대 소비자 신뢰 예상치가 65.7이 나왔어요. 65.7. 이게 이전이 59.4였고 전망은 59 정도라고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크게 올랐잖아요. 그럼 호재인데 주가가 빠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미시간 이거 소비자 기대치 요게 이제 64.1 이게 이전은 54.3이었어요. 상당히 높게 나왔고 현재 상태에 대한 평가도 68.1 이전은 67.2였는데 요것도 소폭 증가를 했죠. 네. 그리고 미국의 2월 기업 재고는 월간으로 1.5%, 이전은 1.3%였는데 조금 증가를 했다. 이게 얼마 전에 그 자동차 판매 관련돼 가지고 재고가 부족해 가지고 판매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하여튼 재고량이 증가를 했다라고 나왔죠. 네. 일단 기업 전체 재고니까. 그리고 그 오일 채굴 장비 요거는 693개가 나왔어요. 네. 계속 오르고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리고 오늘 나왔던 우리나라의 그 경제 수치 중에서는 그 3월 달에 러시아에서 수입한 거 금액 요게 작년 대비해서 43.6%가 증가를 했는데 가격 때문이죠. 가격 때문인데 석탄이 143%가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LNG가 201%, 납사가 150%가 증가를 했어요. 근데 지금 러시아의 에너지를 미국이 단독으로 지금 수입을 금지를 하고 있는데 유럽이 어제 석유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예외 그 유예 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합의에 근접했다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어제 12시 30분쯤에 유가가 102달러 정도에서 갑자기 106달러로 갑자기 이렇게 확 올랐습니다. 아마 이 뉴스 때문에 오르지 않았을까 싶고 이 뉴스 때문에 주가가 조금 더 빠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리고 이 뉴스가 나왔을 때 그 유럽이 합의에 근접한다 이런 뉴스가 나왔을 때 푸틴에 대해서 뉴스가 또 있었어요. 푸틴이 그 유럽 쪽에 수출하는 가스 요게 이제 지금 러시아 경제에 타격을 주고 있다. 하지만 서방에 더 큰 타격을 줄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남쪽과 러시아 남쪽과 동쪽에 있는 쪽으로 판로를 더 넓혀야 된다. 인프라를 더 빨리 구축해야 된다. 신속하게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지금 뭐 가스관이나 뭐 원유 수송관 뭐 이런 거를 빨리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왜냐하면 육지니까요. 그쪽은 육지니까 바다를 통해서 나가는 게 아니니까. 네.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푸틴은 또 얘기를 했다. 하여튼 그 유럽의 그 뉴스하고 이 푸틴의 뉴스 때문에 유가가 뛰면서 이게 빠진 게 아닐까. 근데 어제 유럽의 그 공급되는 가스 가격은 14% 폭락했어요. 그리고 영국의 가스 가격은 22% 빠졌거든요. 예. 가스 얘기를 했는데 가스 가격은 폭락했는데 원유 가격은 올랐다. 그리고 오늘 중국의 3월 그 주택 지수는 연간으로 1.5%가 이렇게 올랐는데 이전은 2%였어요. 네. 가격이 지금 안 오르고 있다. 지금 그 중국이 이례적으로 부동산 규제를 지금 많이 풀고 있잖아요. 집을 더 사라고 지금 지원해 주는 듯한 그런 게 있는데 오늘
인민은행이 이게 아마 중국이 아침에 좀 살짝 빠졌던 거는 이런 뉴스 때문이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금리 인하나 뭐 지준율 인하를 기대를 하고 있는데 아침에 인민은행이 1년 그 중기 유동성 창구, 공급 창구, 대출 창구에서 대출 금리를 2.85로 유지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좀 빠진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오늘 베이징대 교수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지준율 인하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지준율을 직접 거론을 했다. 금리를 내리지를 못하기 때문에 은행이 준비금을 보유해야 하는 그 지준율, 지급 준비율을 떨어뜨리려고 해서 유동성을 더 밖으로 내보내려고 하는 그런 정책을 쓰려고 하는 것 같다라는 거죠. 네. 그게 호재인데 중국이 오늘 강하게 반등을 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아무런 데이터가 오늘 해외 쪽은 움직이진 게 없어요. 달러도 움직임이 멈췄고, 유가도 움직이지 않았고, 채권 금리도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를 보고 판단할 수는 없다. 근데 외국인이 선물을 8,000계약을 파니까, 예, 불안한 거죠. 또 주말이고 하니까, 예. 그리고 러시아가 스웨덴과 이 핀란드가 나토에 가입할 경우에, 그쪽 발트해 그쪽에, 전술핵 무기를 배치할 것이다. 그게 사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잘 모르는데, 저도 오늘 처음 알았는데, 러시아가 있잖아요. 러시아가 있고, 여기 발트 3국이 있어요. 발트 3국이 있고, 여기에 폴란드가 있거든요. 그 사이에 러시아 땅이 하나 있어요. 혹시 아시나요? 저는 오늘 처음 봤는데, 예. 거기에 러시아 땅이 있는데, 이게 위험하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위협을 느낀다. 뭐 하여튼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스칸디나비아 반도 이쪽에, 스웨덴 있고 노르웨이 있고 핀란드 있는데 이쪽 두 나라가 나토에 가입을 한다 그러면 지금 러시아가 완전히 이렇게 둘러싸여지는 그런 형국이다 보니까 핵무기를 배치하겠다. 근데 CIA 국장은 러시아의 이 핵무기 배치 위협이 결코 흘려들을 수 있는 얘기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다만 그거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증거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호주가 러시아 국영기업 14개에 대해서 추가 제재한다고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무디스가 오늘 이달 초에 러시아가 만기가 됐던 채권과 이자, 원금과 이자를 루블화로 지급을 했다고 합니다. 그거. 예. 원래 그게 루블화로 지급을 하면 디폴트라고 얘기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유예 기간이 있다 보니까 5월 4일까지 그 돈, 루블화로 지급한 그 돈을 달러로 전환하지 않으면, 디폴트로 간주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뭐 러시아 기업들에 대한 신용평가는 모두 중단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여튼 뭐, 이 러시아 쪽에서는 소송을 한다고 했으니까요. 그리고 오늘 좀 민감한 뉴스는 뭐였냐면, 미국의 상원 의원 6명인가요? 오늘 대만을 방문을 했거든요. 네, 대만을 방문해가지고 대만 총통을 만난 자리에서 그 상원 위원장이 대만을 국가로 표현했어요. 국가로. 네, 원래 지금 현재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거든요, 지금. 근데 국가로 표현했다라는 거죠. 중국이 거기에 대해서 엄청나게 화를 낼 텐데, 대놓고 그렇게 했어요. 네. 대만을 지키는 게 민주주의와 이 평화를 지키는 일이다. 뭐 하여튼 아주 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상원 위원장이. 예. 하여튼 뭐 이거 조금 이렇게 중국과의 관계가 좀 나빠질 수 있는 그런 뉴스죠. 그리고 바이든의 지지율이 33% 최저를 기록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 경제 상황이 매우 열악하다. 이걸 상당히 안 좋게 보고 있고,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대응책, 여기에 크게 실망을 한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뉴욕 여는 총재죠. 윌리엄스라고 하는 그 사람이, 뭐 0.5% 뭐 올려야 된다라는 식으로 또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 한두 번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뭐 연준 위원들 돌아가면서 다 나와서 얘기하는데, 그거 뭐 나올 때마다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겠죠. 다만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것 중에서 중립금리를 지금 2에서 2.5%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살짝 넘길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중립금리를 넘긴다라는 얘기, 중립금리라는 게 중립금리까지 금리는 인상을 해도 경제에 충격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금리를 중립금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걸 살짝 넘길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경제가 안 좋아질 수도 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뭐 연착륙이 가능할 것 같다. 하지만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는데, 시장은 지금 연착륙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금리가 생각보다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서. 근데 지금 뭐 2.75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시장은 그 정도 예상을 하고 있긴 한데 거기에 조금 민감하게 좀 반응한 게 아닌가. 근데 미국은 이렇게 빨리 많이 올리려고 하는데 유럽이 저렇게 늦게 따라오게 되면 인플레이션 잡기가 같이 움직여야 되거든요. 전 세계가 동조해서 같이 움직여야 이게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한쪽은 올리고 한쪽은 풀고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예. 지금 그게 조금 안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중국의 1분기 반도체 수입량이 이게 우리나라에서 거의 대부분 수입을 하는데 물론 뭐 대만 쪽에서도 수입을 하지만 마이너스 9.6%가 줄었어요. 마이너스 10% 가까이가 줄었거든요. 수입량이. 이게 너무 많이 줄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반도체 굴기라고 해서 자국에서 반도체를 자꾸 생산해가지고 자금률을 높이려고 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은 우리나라한테는 안 좋겠죠. 네. 근데 수입액은 증가를 했어요. 14.6%가 증가를 했는데 이게 이제 가격 때문에 증가를 했는데 수입량은 10%나 줄었다. 예. 그리고 중국의 최대 그 인터넷 포털 기업인데 소후라는 기업이 얼마 전에 그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에서 예비 상장 폐지 명단에 올린다고 통보를 받았는데 거기에 이의 제기를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상장 폐지하겠다라는 얘기거든요. 예. 이것도 또 안 좋은 뉴스긴 하죠. 예. 이 지금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그 ADR 미국의 그게 금액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그것도 좀 충격이 될 수 있거든요. 아마 미국에서는 단계적으로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중국이 화가 나서 뭐 많이 빼버리게 되면 시장에 거긴 또 충격을 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아르헨티나 문제가 나왔는데 이게 아르헨티나가 사실 그 경제적으로는 뭐 큰 영향을 주는 나라는 아닌데요. 유가가 이렇게 많이 특히 경유 가격이 많이 뛰다 보니까 그 곡물 운송업자들이 요금을 높여달라고 파업을 지금 4일째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르헨티나 곡물 수출이 거의 마비 상태다. 근데 이게 아르헨티나에서도 곡물 수출이 상당한 양이 지금 나와야 되는데 그게 못 나오니까 그래서 지금 더 이 곡물 가격이 더 뛰는 것 같다. 이게 좀 심각하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네. 아르헨티나의 지금 현재 소비자 물가는 50%입니다. 50%. 55%인가요? 예, 그 정도 되거든요. 거의 뭐 나라가 지금 망했다고 보면 되는데 하여튼 그런 상황에서 지금 정부가 지금 그걸 못 잡는 상황에서 이 요금까지 이거 올려주고 이렇게 할 여력이 안 되겠죠. 네. 이것도 지금 해결이 그렇게 쉽지 않아 보이는데 하여튼 곡물 가격 상승은 당분간 계속 진행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리고 이스라엘이 레이저를 무기로 한 거 해가지고 테스트를 했는데 성공했어요. 레이저로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하는 박격 포탄하고 뭐 그런 거 이렇게 요격하는데 성공했어요. 아이언 지금 현재 그 이스라엘 국토를 방어하고 있는 미사일 요격 시스템을 아이언 돔이라고 하는데 이걸 아이언 빔이라고 이름을 붙여가지고 2030년까지 실전 배치 단계적으로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레이저가 이제 옛날에 영화에서만 보던 그 레이저가 무기화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S&P 500이, 그 S&P 500에 상장된 은행들의 그 1분기 실적 전망이 마이너스 37%를 전망하고 있어요. 작년 대비해가지고. 작년에 시장이 1분기에 좋았잖아요. 지금 안 좋잖아요. 그럼 당연히 줄어들겠죠. 예, 왜냐면 그쪽은 다 투자은행이니까. 지금 어제도 얘기가 나왔지만 JP 모건하고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전부 다 실적이 전망치보다는 높게 나왔는데 전년 대비해가지고는 크게 떨어졌어요. 예. 그리고 웰스 파고 같은 경우도 어제 그 실적이 부진했는데 대손 충당금을 11억 달러를 쌓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어제도 그 JP 모건에서도 대손 충당금 쌓는다고 이게 이제 부도가 나는 기업들이 발생할 거에 대비해가지고 요걸 쌓는데 이제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고 하면 그걸 견디지 못하는 기업들이 파산한다라는 거죠. 그거에 대비해서. 근데 크지는 않겠지만 미리 대비한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지금 기업의 부도율이 좀 많이 떨어진 상태인데 숫자는 어제는 그 평가가 있었어요. 그 숫자는 많이 떨어져 가지고 괜찮은데 그 내용은 그렇게 좋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은행들이 그런 거를 대비한다라는 것 자체가 좀 안 좋겠죠. 질문에 우리나라도 금융주를 들고 있고 미국도 금융주를 들고 있다라고 하신 분이 계셨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데 금리가 올라갈 때 원래 금리가
상승할 때는 경기가 엄청나게 좋아지는 거거든요. 빠른 속도로, 그것도 빠른 속도로 좋아지기 때문에 그 속도를 늦추기 위해서 보통은 금리를 올리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물가가 너무 높기 때문에 이 물가가 경기를 훼손할까 싶어가지고 금리를 빨리 올리는 거잖아요. 그게 이미 지금 은행주들한테 상당 부분 많이 반영이 됐어요. 근데 실적이 지금 안 좋게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1분기는 실적이 안 좋을 수 있는데 2분기부터는 그나마 조금 나아질 거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장기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그냥 들고 계셔도 되고, 다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금융주는 개인이 사는 주식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펀드가 사는 주식이지 개인이 투자하기에는 그렇게 적합한 주식은 아니다. 뭐 배당 받으려고 한다면 은행주 사도 되는데 그렇지는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은행주가 그렇게 뭐 매력적인 그런 주식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미국의 엘리 파이낸셜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자동차 금융하고 모기지 금융 이거 하는 회사인데, 자동차 금융에서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10%가 줄었고 모기지에서는 마이너스 50%가 감소를 했어요. 네. 이런 것도 뭐 하여튼 안 좋은 뉴스죠. 네. 그리고 가장 핫했던 뉴스는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하겠다고 430억 달러 인수를 제안을 했어요. 지금 현재 가격 대비해가지고 뭐 한 프리미엄을 꽤 주는 걸로 30% 이상 주는 걸로 이렇게 나왔는데 적대적 인수 합병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트위터 CEO는 이렇게 반대하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거 인수해가지고 상장 폐지시키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뭐 이거 돈 어디서 마련하느냐 그것 때문에 뭐 이게 저기 테슬라가 빠지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머스크가 이 트위터가 미래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회사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중요하게 보고 인수를 하려고 하는 거다. 미국의 선거에서 이게 상당히 큰 영향을 줬습니다, 이게. 예. 근데 다 빠졌잖아요. 트위터도 빠지고 뭐 테슬라도 빠지고. 예. 하여튼 뭐 좋은, 근데 인수합병이라는 건 좋은 건데 적대적 인수합병은 사실 그렇게 좋지는 않죠. 네. 보통 합의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리고 TSMC의 실적이 나왔는데 이게 매출이 36%가 증가를 하고 영업이익률은 45%가 나왔어요. 네. 어마어마하다. 오늘 반도체 웨이퍼 생산량에 대해서 나왔는데 삼성전자가 405만 장 정도 생산을 했고 이 TSMC는 198만 장 정도 생산을 했어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 하이닉스는 한 4위 정도 있는데 그게 뭐 다른 인텔하고 이게 합산이 안 된 거라 가지고 그보다는 좀 더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삼성전자가 400만 장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는 오늘도 많이 빠졌다. 예. 그리고 질문에 미국 주식을 지금도 사야 되냐고, 제가 그때 미국 주식만 사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도 사야 되냐고 물어보시는데 미국 주식만 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다만 환율이 높으니까 이게 좀 머뭇거리는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미국 주식뿐만 아니고 우리나라 주식도 이게 극명하게 갈릴 거예요. 지금 전문가들, 미국에 있는 전문가들도 얘기하지만 실적이 좋은 회사들은 계속 올라가겠지만 실적이 나쁜 회사들은 계속 빠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주식이라 해서 다 좋은 건 아니고 실적이 좋은 회사들만, 뭐 IBM도 지금 좋게 매수 의견이 상향됐는데 엔비디아는 매수 의견이 하향됐잖아요. 네. 이게 다 갈린다라는 거죠, 그렇게. 그러니까 잘 가려서 투자를 해야 된다.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미국은 사실 빠지면 JP모건 다이먼 회장도 얘기했지만 2분기, 3분기까지는 괜찮다. S&P 500의 1분기 기업들의 영업이익 증가율은 4.5%를 예상하는데 코로나 이후에 최저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올해 1분기는 장사가 그렇게 좋지는 않다. 근데 우리나라 코스피 기업들의 1분기 영업이익 증가율은 6%를 예상하고 있어요. 예. S&P 500보다 우리나라 기업이 더 매력도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또 다르잖아요. 네. 하여튼 미국 주식은 떨어지면 사면 좋다. 달러가 있으면 더 좋고, 달러가 없다면 환율이 떨어질 때를 잘 보고, 지금 환율이 사실 달러가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거 안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미국 연준 입장에서는 그게 상당히 안 좋은 거라고. 근데 예전에 달러가 떨어지기 전에 고점이 지금 정도 수준이에요.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지금. 이렇게 되면 이게 여기서 이게 달러가 떨어지기 시작하는, 금리를 올리면서 달러가 떨어지면 주가가 상당히 강하게 올라가는 그런 타이밍이에요, 지금. 그리고 지금
10년물하고 2년물하고 금리가 역전되고 나서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0.37 정도로 벌어지고 있어요. 계속. 예. 이게 역전됐다가 다시 벌어질 때, 이때랑 달러가 높아졌다가 내려갈 때, 이때랑 이게 거의 일치하는 건데, 이게 상당한 이 주식 시장이 상승해야 되는 그런 때입니다, 이게. 근데 지금 그렇게 못 가고 있다라는 거죠. 예. 왜냐하면 빅스텝이라는 거, 그거 하고, 그리고 연준이 너무 빨리 올려가지고 경기 이 흐름에 훼손을 주지 않을까 하는 우려, 물가를 못 잡을까 하는 우려, 예, 그런 우려 때문에 지금 현재는 그렇다. 하지만 조금 시장이 지나면, 특히 5월 4일 두 번째 금리 인상이 지나고 나면 속도는 빨라질 수 있다. 다만 그 안에 조심해야 될 거는 러시아의 2차 공세. 예, 여기까지 제가 지금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나라 시장에서 실적 발표한 기업들이 있었는데요. 포스코 홀딩스가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나왔어요. 네. 이 회사가 지금 최근에 내는 실적은 역대 최대예요. 역대 최대. 지금 철강 가격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다른 쪽도 지금 좋아가지고 계속 올라가는데 주가는 안 오르고 있죠. 네. 이런 주식을 왜 안 사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실적은 너무너무 좋다. 철강 쪽은 계속 좋게 보고 있다. 특히 세아제강을 상당히 좋게 보고 있다. 세아제강이 지금 상당히 가파르게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오늘 해성 DS가 영업이익을 483억을 발표를 했어요. 근데 증권사들의 그 전망치는 299억이었거든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오늘 장중에 10% 이상 뛰었는데 요게 뛰니까 PCB 업체들이 같이 끌려서 올라가는, 예, 요게 이제 그 재료를 만드는 회사다 보니까 같이 끌려서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났다. 이것 때문에 오늘 주도주가 바뀌어 버렸어요. 예. 그리고 지금 펄프 가격이 올라가지고 제지주도 지금 좋게 본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그리고 조선주가 오늘 또 많이 올랐어요. 수주 얘기도 있었지만 지금 LNG 발주 조만간에 시작된다 이런 얘기도 있고, 현대중공업이 제가 며칠 전에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좀 많이 올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따라 산다면 지금 대우조선해양이 적자 수주를 받았던 부분이 거의 지금 다 해소되고 있다. 지금 계속 적자였잖아요. 예. 그 배들이 거의 지금 다 나가고 있다. 만들어져 가지고. 그래서 이제 도크가 비어지면 새로 들어오는 배들은 이제 좋은 가격의 배를 수주를 할 것이다라고 해서 대우조선에 대한 기대가 조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한번 추천드렸던 적이 있는데 D&T. 예. 저는 이게 흐름이 좋아가지고 올라가다가 살짝 밀리길래 끝났구나 싶었는데 지금 다시 빨라지고 있어요. 네. 근데 이 회사가 오늘 그 보고서를 봤는데 원래 디스플레이 장비, 검사 장비 이런 거 만드는 회사였거든요. 근데 2차 장비에 레이저 노칭 장비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판매를 시작했는데 해외 수출이 작년 대비해 가지고 1000%가 늘었어요. 네. 근데 국내 쪽은 100% 정도 증가했고, 근데 이 장비가 워낙 종류가 많아가지고요. 전체 매출에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은데, 이 레이저 노칭 장비의 그 매출 대비 매출에서의 차지하는 비중이 39%예요. 제일 높아요. 제일 높아졌어요. 최근에 개발한 장비인데. 아마 이것 때문에 올라가는 게 아닌가 싶은데, 풍원정밀이라고 해서 포토 마스크, 예, OLED 그거 마스크 만드는 회사가 있는데 그거 오늘 리포트가 하나 나왔는데 좋게 본다라고, 예, 상당히 높게 보더라고요. 하여튼 디스플레이 쪽도 나쁘지는 않은 것 같고, 특히 이 OLED 관련돼 가지고 지금 중국이 우리나라를 역전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더 싸게 더 많이 만들 것이다. 장비 발주가 근데 크게 많이 나오고 있지는 않은데 하여튼 이 두 종목도 오늘 흐름은 좋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지금 현재 가장 핫하게 보고 있는 게 비료주죠, 비료주. 사료주하고 비료주는 다르거든요. 현대사료, 한일사료 이런 거 하고. 지금 제일 핫하게 보고 있는 게 남해화학인데요. 요소하고 암모니아 비료를 만드는 회사인데, 최근에 그저께 16% 올랐고, 어제 또 올랐고, 오늘도 또 7%, 8%가 이렇게 올랐어요. 계속 3일 연속. 근데 시총이 지금 거의 8천억에 육박을 해가고 있습니다. 근데 탐방을 다녀와서 리포트들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실적 발표 시즌이기 때문에 이제 탐방을 하는데 이미 매출이 크게 증가한 걸 확인했고, 다만 이 매출이 높은 가격의 매출인지는 아직 잘 모른다.
근데 실적 발표가 5월 10일 그 언저리이기 때문에 아직 여유 기간이 있어가지고 좀 더 올라갈 것처럼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식들도 괜찮다. 지금 주식을 살 때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실적이 좋은 주식은 계속 올라가고 실적이 나쁜 주식은 계속 빠지는, 물론 그렇지 않은 주식도 있긴 한데요. 소외된 주식들도 있긴 한데 대체적으로는 그렇게 간다. 그래서 지금 사는 거는 실적이 좋은 주식을 사야 된다. 실적이 나쁜 주식이 바닥에 깔려 있는 거, 지금 실적 시즌인데 바닥에 깔려 있는 주식들은 이번 분기에도 실적이 안 좋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주식은 되도록이면 지양을 하고 올라가는 주식을 사야 한다. 예. 시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도 뭐 시장이 일단 뭐 그렇게 나빴죠. 네. 오늘 뭐 외국인이 선물을 너무 많이 팔아가지고 이게 또 하락이 진행되는 게 아닌가. 지금 2차 공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무기를 자꾸 대준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럼 러시아가 공격 타이밍을 무기가 들어오기 전에 해야 되잖아요. 그게 좀 임박한 게 아닌가 싶은데 그게 빨리 좀 나와가지고 혹시 시장의 불안감을 좀 없애주는 게 좋은데, 다만 공격을 안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죠. 예, 전쟁은 좀 빨리 끝나야, 지금 전쟁 얘기는 이제 그만하고요. 네. 하여튼 그런 시기인데 지금은 올라가는 주식을 사서 수익을 낼 때입니다. 네. 이상 최경진의 킥시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